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길령입니다. 자, 지금 예비고1인데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잘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때 수학을 잘 못했더라도 한 번의 수학 성적을 상승시킬 수 있는 큰 기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이번 겨울방학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한 번에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또 하위권은 중위권으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번 겨울방학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가 뭐가 다르냐면 중학교 때는요, 내신이 절대평가지만 고등학교 때는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 중학교 A등급이요,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3, 4등급으로 내려가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왜 입시에서는 점수가 아니라 등급이 중요한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학교 내신은 절대평가, 뭐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A등급을 다수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 경기 지역 기준으로 A등급 비율이 어떤지를 좀 봤더니 한 32.4% 정도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전체 학생의 3분의 1 정도가 A등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A등급이랑 B등급을 합쳐보니까 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절반 이상의 학생이 우등생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상대평가 5등급제입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는 A를 받던 학생들이 모두 이제 고등학교 가면요,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점수가 아니라 내가 다른 학생들보다 얼마나 잘했는가가 등급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90점을 받았어도 다른 학생들이 95점, 97점을 받는다면 나는 3등급 이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0점이라는 절대 점수는 의미가 없고 학년 전체에서 몇 % 위치냐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때 우등생이었던 학생도 고등학교에서는 등급 유지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3, 4등급까지 떨어지는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는 실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평가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학생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어려운 수학을 따라가지 못하고 점차 포기하게 되는 학생이고, 다른 하나는 고등학교 수학에 잘 적응하면서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는 학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 그룹 간 격차는요,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에 잘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 지금부터 나는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에서의 학습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비고1이 꼭 기억해야 될 4가지 학습 태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벼락치기 불가. 벼락치기는요, 고등학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는 수학 시험 범위가 좁고 내용이 비교적 쉬워가지고 시험 전에 열심히 벼락치기를 해도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내신 수학은 분량과 난이도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벼락치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는요, 매일 꾸준하게 수학 일정량을 공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을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선행을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개념을 제대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개념서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의외로 유형 문제집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유형 문제집에는요, 개념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나오지만 왜 그러한 개념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형 문제집으로 시작하는 학생들은요, 개념은 완전히 단순 암기하고 푸는 방법을 이렇게 풀이를 보면서 익히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요, 고등학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형식이 있을 때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고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이면 중근이 되고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존재한다는 이 결과는요,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압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고 물어보면요, 의외로 제대로 대답하는 학생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해서는 응용 문제 나오면 손도 못 댑니다. 응용 문제 푸는 원리의 핵심은요, 정확한 개념 이해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일단 오늘 할 공부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공부를 먼저 하고 남은 시간에 놉니다. 근데 공부를 못한 학생들은요, 계획이 없으니까 일단 먼저 놀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놀다 보면 어느새 잘 시간이죠.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 겨울방학부터는요, 2월 말까지 매일매일 계획을 세워서 그날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개인 시간을 갖는 걸로 공부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공부가 먼저인 거고 노는 게 나중에야 됩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이번 겨울방학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네 번째는 다른 학생과 비교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친구 누구는 뭐 어떤 강의를 듣고 대수까지 나갔다더라, 뭐 미적분을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나의 현재 학습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만의 학습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다 있어요. 중학교 기본기가 부족하다면 고등학교 선행과 중학교 복습을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진도 나가는 거요, 따라잡으려고 개념서 대충 보고 문제만 많이 풀려고 한다거나 고1 공통수학을 무리하게 빨리 끝내고 뭐 고2 과정을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고1 이 수학 기본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력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수학이라는 탑이 확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상위권이라면 이번 겨울방학 때 대수나 미적분 뭐까지도 나갈 수 있다면 상위권은 나가는 게 좋겠죠. 자, 이번 겨울방학 가장 중요한 핵심, 당연히 공통수학 1, 2 개념을 예습하는 겁니다. 자, 공통수학 안에서 배우는 내용은요,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경우의 수, 행렬이고요. 공통수학 2에서는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와 그래프를 배우는데요. 자, 지금 12월, 1월, 2월 달은 고등수학을 지금 선행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 정말 수학 공부의 황금기입니다. 이때까지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념 진도 공통수학 1, 2 정말 나갈 수 있는 최대한을 다 나가야 됩니다. 보통 이제 상위권들은 공통수학 1, 2를 끝내고 올라가죠, 고등학교를. 그리고 이제 3월에 입학하면 보통 4월 말이나 이제 5월 초 이때 보통 중간고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내신 대비 4단계 학습은요, 첫 번째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유형입니다. 이거 1단계, 2단계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1단계, 2단계만 하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는 세븐에듀는요, 3단계, 4단계도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3단계가 뭐예요?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만 뽑아가지고 우리는 뭐 합니까? 내신 빈출이라는 아주 얇은 문제집을 시험 직전에 나갑니다. 여기서 선생님의 3초 만에 수학을 풀 수 있는 비법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4단계도 너무 중요합니다. 실전 기출 훈련. 뭡니까? 학교 시험이랑 똑같은 구성으로 50분 정해놓고 스탑워치 탁 해놓고 세트지 연습이죠. 1회, 2회, 3회. 그래서 보통 저희는 10회 정도 시험 때마다 준비를 시키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시간 정해서 푸는 것까지 해야지 내신 대비가 끝난다는 거. 많은 학생들이 그냥 시간 정해놓지 않고 그냥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험 시간에 가서 풀어보면 항상 시간이 부족한데 이 실전 기출 훈련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2월, 1월, 2월까지 뭐 3월까지 개념 학습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4월, 5월 달엔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12월, 1월, 2월은 공통수학 1, 2를 개념을 끝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시 3월 시작하면 공통수학 1부터 우리가 겨울방학 때 했던 거를 다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서, 선생님의 개념서 마우겔로 씨 요거면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그냥 모든 개념은 여기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신 빈출,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만 모아놓은 거. 그리고 내신 기출은 학교 시험이랑 똑같은 시간, 세트지 훈련, 그죠?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등수학 인간공부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강의를 봤다고 해서 그게 내 공부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같은 이제 수학 강사들, 이제 전문가들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임시 저장을 탁 시켜줍니다. 그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 저장을 해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만드는 거를 그런 체화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공부하지 않는다면 또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었다고 학습이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가 다시 이제 강의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책을 보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그게 정말 학습이 끝난 거다. 자, 그리고 수학 문제는 혼자 힘으로 풀 수 있을 때까지, 뭐 1번이랑 뭐 일맥상통하긴 하지만 강의에서 누가 풀어주잖아요. 수학은 누가 풀어주면 쉬워요. 그죠? 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풀려고 하면 안 풀리는 게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 안 보고 내 힘으로 문제만 탁 보면서 필기도 안 보고 그냥 딱 문제만 보면서 풀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용어 정리랑 증명 연습은 너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요, 고등학교에서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다양한 용어와 정의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처음 접하는 용어나 기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이해하고 익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제 강의를 듣는다면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제 강의 노하우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넣어드립니다. 여러분, 이 용어와 수식의 정의는요, 수학의 기본 원칙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암기를 통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정의와 기호를 반복적으로 익혀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자, 이렇게 기본을 탄탄히 다져놓으면 이후에 학습 과정에서 훨씬 수월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고등학생이 되면요, 개념 정의를 단순히 외우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증명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통해서 각 정의에서 파생된 내용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술형 주관식을 푸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 쌓이면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줄 맞춰서 푸는 연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뭐가 다르냐면 중학교 때는 식이 풀이가 이 정도라면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돼요. 길어요. 그러면 학교 시험지 여유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1번부터 끝번까지 그냥 차례대로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7번을 푸는데 이게 좀 막혔어. 그러면 일단 세모 표시해놓고 끝까지 다 갔다가 다 풀고 다시 7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게 막 삐뚤빼뚤 막 여기 썼는지 저기 썼는지 막 자기가 자기 풀이를 못 찾아. 그래갖고 처음부터 푸는 학생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를 줄 맞춰서 탁탁 푸는 연습을 하면 이어서 풀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이 될 뿐더러 내 논리 체계가 잘 줄 맞춰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학 공부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개념 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개념 노트. 자, 지금 뭐 시간상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학 개념서 공부법 영상을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아마 상단에 뜰 겁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요, 개념은 교재를 보지 않고 내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재를 안 본 상태에서 설명을 못 한다면 그거는 개념을 내가 제대로 익힌 게 아니라는 사실. 네. 자, 그리고 문제풀이 노트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간상 제가 수학 문제집 공부하는 법 영상을 이전에 촬영한 게 있으니까 그 영상 여기 지금 링크 뜰 거예요. 눌러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에는 표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이 습관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일단 별표를 치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아니면 뭐 다시 고쳐서 세모를 했는지, 물론 자기만의 뭐 세모가 틀린 걸 고친 걸 세모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누군가한테 질문하겠다, 선생님한테, 이런 걸 표시를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표식을 해야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볼 때 필요한 부분만 딱 골라서 보지 표식이 없으면 책 전체 나중에 두 번째 복습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강계획,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이 영상을 오늘 봤다면 계획표 세우는 것부터 정말 신경 써서 계획을 세우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의 수학은 수학사부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수학사부에 오시면요, 수학사부 시스템이 있고 1대1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200명의 수학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에서는요, 선생님이 촬영해 놓은 그런 고등학교 개념, 뭐 내신 대비, 시험 대비, 그리고 모의고사 대비 이런 강의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주 2회 또는 주 3회 1대1로 줌으로 선생님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지도를 추가로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 예비 고1 학생들의 자세와 태도가 중학교랑 똑같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좋은 성적 받기 힘듭니다. 자, 이번 겨울방학을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자세와 태도를 고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적용해서 대비한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수학 반드시 잘하시게 될 겁니다.